사업 초기 방향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 네이버 모드로 홈페이지를 만드신 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컨설턴트 양희상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디자인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로고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보통 두 번째로 만드는 것이 그 로고를 이용해서 명함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만드시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 고민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이 만드니까 나도 따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홈페이지를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브랜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홈페이지를 원하신다면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모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초기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블로그는 폼이 안 나는데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십니다. 홈페이지 정말 중요하죠. 만들 때 신경 써서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 그런 큰 돈을 홈페이지에 바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가설을 세우고 실행해보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아직 본인의 가설이 맞는지 검증도 되지도 않았는데 수백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설이 맞아서 그대로 진행되면 다행인데요. 그 가설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처음 생각과 다르게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결국 홈페이지도 수정해야죠. 그런데 수정하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나간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홈페이지 만들지 마세요. 최소 3개월 정도는 홈페이지를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활용하세요. 테스트용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고 블로그를 활용하시든지 네이버 모드로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세요. 이후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드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홈페이지를 가보면 제목에 오탈자가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망한 겁니다. 제목만큼은 오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눌렀을 때 반응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지 않겠죠.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쌓이면 신뢰감 회복이 어렵습니다. 둘째, 홈페이지에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자랑만 열거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이 제품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랑보다는 실제로 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넷째,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고객들의 문의나 요구사항에 바로바로 답변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역인데요.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연역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을 때 과거의 정보만 있고 최근 2-3년 동안의 연역이 없으면 왠지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것도 잘 챙기셔야겠죠.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싶으시면 먼저 홈페이지를 만드는 여러 방식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방법을 공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지 직접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한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제가 임의로 만든 표인데요. 크게 구분한다면 맞춤형 홈페이지, 카페24, 워드프레스, 윅스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서비스이고 네이버 모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맞춤형 홈페이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하는 기능 전부를 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높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제작 방법입니다. 카페24도 외형적으로는 맞춤형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솔루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 기능 위주로 되어 있고 특이한 기능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솔루션을 활용해 만든 홈페이지들 수준이 높아져서 꼭 개별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24를 추천합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 중에 카페24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만든 홈페이지도 괜찮습니다. 만들기 쉽고 확장성이 좋아서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한다면 초반에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고요. 테마와 플러그인을 제대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자기의 입맛대로 변형하려면 제작 난이도가 급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테마와 플러그인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이라면 워드프레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윅스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윅스로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도 금방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작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PPT를 만들 수 있으시다면 거의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네이버 모드 서비스와 많이들 비교하시는데요.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네이버 모드보다는 윅스의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게 보입니다. 단점은 사이트의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간단하게 만들기에는 좋지만 조금만 복잡해져도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1일 제한 용량이 있어서 많은 방문자가 생길 때는 유료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때는 윅스 광고가 표시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건 장점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50% 할인을 자주 합니다. 혹 유료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모드 서비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서비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블로그를 관리하는 것만큼 제작이 쉽고요. 네이버 지도,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등과 잘 연동됩니다. 그리고 전화나 네이버 톡톡, 예약 기능 등 실시간 문의 기능도 쉽게 연동됩니다. 또 방문 동계 기능이 있어서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가장 강력한 장점은 100% 무료라는 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기준으로 만든 서비스라서 PC에서 보면 조금 엉성하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5가지 서비스 중에서 네이버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사업 초기 방향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 네이버 모드로 홈페이지를 만드신 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모드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처음부터 무턱대고 맞춤형 홈페이지를 만들지 말자. 처음에는 수정이 용이한 네이버 모드 같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테스트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해 보자. 사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때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